단편소설 이건숙 증애의 봄날. 오늘 또 증애는 습관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기 위해 정신없이 걸었다. 집에서 반 시간 정도 제게 걸으면 초목이 우려나고 인가가 없는 편벽한 곳에 와 있기 때문이다. 어려서 재미있게 읽었던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그녀를 이런 곳으로 데려온다. 저들을 잡아먹으려고 나대는 호랑이를 피해 나무에 오른 오누이 앞에 구원의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삶이 힘들고 우울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떠올리는 것이 그녀의 피난처요 요새고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늘 다짐한다. 튼실한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당장 그 줄을 잡고 매달려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상하게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제 국어 시간에 배운 어중이 떠중이 지질이 못난 사람들인 어둑이면 지졸까지도 그녀를 싫어한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 땅 위에 생명으로 존재하여 장소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녀를 미워한다.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여 별스러운 행패를 다 당해도 그건 그녀에게 당연한 일이다. 오늘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왕따하는 일에 선봉선 경애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다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지옥에 떨어져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할 정도로 앙큼한 여자다. 그런 애가 갑자기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 고마워 증애는 받아서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러자 경애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 그거 내가 변기에서 담아온 물인데 넌 냄새도 못 맡는 바보구나. 증애는 울컥 올라오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점심에 먹은 음식까지 모두 교실 바닥에 토해버렸다. 그부들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발을 굴러가며 신바람나게 웃어대며 책상을 두드리기도 했다. 집에선 어머니의 미움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소름 끼치는 눈빛과 독설이 집안 구석구석 고여있어 그녀가 편히 쉴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행히 증애와 어머니 딱 둘이 살기 때문에 그나마 큰 위로가 된다. 다른 집처럼 식구들이 많아서 그들까지 가세한다면 그녀는 숨이 막혀 벌써 땅속에 묻혀있을 터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녀를 압박하는 증오의 말과 시선으로 주눅이 들어 눈을 바로 뜨지도 못하고 아래만 내려다보고 걷고 옆이나 위를 보질 않는다. 심지어 계절이 바뀌어도 관심이 없다. 어머니의 지청구를 듣고 옷을 갈아입을 정도다. 나무에 벗고 입는 색깔도 땅 위에 떨어진 낙엽으로 알게 된다. 집에 와서도 머리를 푹 숙이고 자폐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머니의 눈을 피하여 발등만 본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만 줍고 살았더니 꼽추처럼 어깨가 굽어 작은 몸집이 아니건만 구부정하니 얼간이처럼 보인다.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어서 저녁을 해야 한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하굣길에 재래시장에 들려 싸구려 떠리로 사온 취나물도 다듬고 씻어 삶아 무쳐야 한다. 그래야 간신히 어머니의 잔소리, 저주의 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말이다. 오늘은 그녀가 제일 싫어하는 체육시간에 억지로 따라하느라고 끌탕했더니 전신이 땀으로 푹 젖어 자신이 느끼기에도 몸에서 시큰한 땀 냄새가 묻어난다. 7가지 작곡을 섞어 재빠르게 밥솥에 앉히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세면대 위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 어쩜 그렇게 못생겼는지 아예 기형적으로 보인다. 그녀의 눈에도 자신이 꼭 두꺼비처럼 보인다. 두 눈알은 툭 튀어나오고 뺨과 코가 펑퍼짐하니 같은 높이로 심한 납작코가 아주 흉하다. 앞 이빨은 들쭉날쭉, 입술은 억센 머슴입처럼 두툼하고 툭 튀어나와 주먹만하게 매달려 있다. 게다가 얼굴 빛은 누렇고 푸르댕댕하다. 창조주가 졸음이 와서 귀찮아 진흙을 아무렇게나 척척 이겨 바른 듯하다. 아무리 뜯어봐도 증에는 일구덩이에 빠진 머슴 풍채다. 게다가 창피하게 젖가슴만 엄청 커서 출렁거리고 주체하기 어렵게 축 늘어진다. 고무줄 월남 바지에 헐렁한 티를 걸치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강 여사가 뿔난 사람처럼 발을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친다. 입은 옷이 그게 뭐냐? 미운 털이 박혔으면 옷이라도 날아갈 듯 가볍고 화려한 색을 입어야지. 꼭 시궁창에 죽어나 자빠진 길고양이 꼴이네. 증에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얼른 자신이 거하는 문간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적인다.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다. 재작년 길가 싸구려 상인에게서 사다 준 옷은 너무 작아 젖가슴이 두드러지고 바지는 허리가 맞지를 않는다. 왜 이렇게 몸은 거인처럼 커지는지 한참 끙끙거리다가 그냥 나왔다. 이런 증애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흘겨보던 어머니의 눈길이 혹한의 북풍처럼 차갑고 매섭다. 연이어 오랜 세월 읊어대던 가락이 어머니의 입에서 본물처럼 터진다. 내가 너를 겨우 18살에 혼전 임신한 일이 북두칠성이 앵도라질 사건이었다. 내 일생이 너로 인해 욕골이 되었어. 너는 나를 죽이려고 내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어들인 물귀신이야. 뱃속에서 칵 죽어버리지 왜 태어나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일생 날 빨아먹니? 아이고 이 화상아. 집에 오면 너를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죽겠네. 아이쿠 내 가슴이야. 증애가 차려낸 밥상에 모녀가 마주보고 앉았다. 밥을 한 수저 입에 가져가는 그녀를 향해 강 여사가 이죽거린다. 꼭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늘름늘름 챙기는 꼴이 흉해서 소름 끼친다. 그렇게 날마다 처먹어대니 몸이 저토록 볼꼴사납지. 어이쿠 이 화상아. 어머니의 말에 증애는 마치 시궁창에 걸쳐놓은 두껍다리처럼 더러운 흙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 든다. 강 여사는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치다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 유리잔을 식탁 위에 깨지지 않을 정도로 팽개친다.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증애는 화풀이와 증오의 대상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푸념과 분풀이가 어머니를 지탱해주는 고임목인 모양이다. 강 여사는 이렇게라도 하고 살아야 체증이 내려가고 숨을 쉴 수 있는 터라 증애는 어머니의 매집인 샌드백이요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쉬운 호구인 셈이다. 학교에라도 가서 증애의 숨통이 트이면 좋으련만 모두 그녀와 짝꿍이 되기를 거부한다. 다행히 장신의 몸집이 커서 담임 선생님은 그녀를 맨 뒤에 혼자 앉도록 배치해 준 덕에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다.
점심 급식에도 누구든지 앞에 앉으려다가 그녀를 보는 순간 놀라서 후다닥 다른 자리로 옮겨 앉는다. 그러니 그녀는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귀만 열어놓고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다. 안고 빵이 먹고 싶어 매점에 가서 하나 사놓으라면 마치 그녀의 몸에서 악취라도 풍기는 듯 빵 주인은 얼굴을 돌리고 돈을 받으면서도 시선을 회피한다. 귀가길에 옆집 3학년짜리 초딩 여학생의 따내린 머리와 뒤통수가 너무 귀여워 예쁘다고 쓰다듬자 팍 밀어내고 요상한 표정을 짓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들어가 버린다. 구박받은 손이 부끄러워 증에는 얼른 손을 본다. 혹시 똥이라도 묻었나 하고 코에 대보았으나 깨끗한 손인데 모두들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도 그녀를 이날까지 살아있게 하는 작은 위로가 있다. 아침 등굣길에 마주치는 남학생 때문이다. 자신의 못난 얼굴과 비대한 몸집을 비웃을 것이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지나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이 시간대 그 남학생도 꼭 거기를 지나간다. 매일 이렇게 향나무 울타리로 둘러친 한옥에서 나오는 그 남학생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스치게 된다. 아주 잘생겨서 슬쩍 훔쳐보니 이목구비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수려하다. 드라마에 등장해도 인기를 끌 만큼 잘생긴 얼굴이다. 이 길을 지나칠 적마다 스치게 되는 세월이 벌써 3년이 흘렀다. 모두가 증애를 보는 사람은 머리를 돌리고 미워하는 판에 이 남학생이라고 그녀를 좋아할 리가 없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증애는 늘 가슴이 저리다 못해 아리고 슬프지만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어떤 힘이 그녀를 늘 가슴 두근거리게 한다. 2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니 이제 이 남학생을 스치고 지나갈 기회도 없다. 마지막 등굣길에 증애는 용기를 내어 얼굴을 들어 그 남학생의 눈과 자신의 눈을 맞추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멈칫하더니 미묘한 웃음을 날린다. 분명 못생긴 추물에 놀라서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모양이다. 어머니의 저주의 소리를 피하기 위해선 이젠 어머니의 집이랑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여승이 되든지 아니면 수녀가 되는 길밖에 없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뚝딱 해결책이 될 하늘에서 내려올 동화줄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터이다.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증애는 간단한 짐을 챙긴 배낭을 메고 집을 등졌다. 우선 산속으로 들어가 인간이 아닌 산 짐승이나 산새들, 산을 그득 메운 나무와 꽃들하고 지내고 싶었다. 그것들도 증애를 미워한다면 그때 목숨을 끊어도 될 일이다. 목적지도 없이 강원도행 버스를 타고 실증이 날 만큼 달리다가 높게 치솟은 산자락을 보면서 내려 호젓하고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무조건 후미진 산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지명을 몰라도 좋았다. 어디라고 알아서 무엇 하겠는가.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오르다가 돌돌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개울가에 앉았다. 세월의 덫에 닳아 빠진 미끈하고 예쁜 자잘한 돌들이 동글동글 골짜기 개울가에 널려 있다. 이른봄 이것만 이마에 흥건하게 고인 땀을 씻으며 한낮의 햇살로 뜨뜻해진 너럭바위 위에 앉았다.
잔잔한 바람소리에 묻혀 조약돌들 틈을 헤집고 흘러가는 물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깬다. 둘러보니 바위 틈새마다 돌 단풍이 소담하게 자라올라 앙증맞았고 냇가에는 노루오줌의 홍자색 꽃봉오리들이 뾰족뾰족 얼굴을 내민다. 여기엔 그녀를 미워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 등에는 두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으니 계곡을 타고 불어오는 미풍으로 살살 잠이 온다. 너럭바위는 숲과 조금 떨어져 솔개그물도 없는 탓에 목과 팔뚝이 강렬한 햇살로 따끔거렸다. 잠깐 노루잠을 붙이다가 갑자기 시냇물이 내지르는 소리에 퍼뜩 깨어나 허리를 고추 세웠다. 하필 그 순간 수학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들키는 바람에 고함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저기 맨 뒷줄에 앉아 졸고 있는 학생. 진짜 저거 너무 못생겼다. 덜렁거리면서 나무하러 다니는 선머슴들보다 더 우락부락하네. 너 여자냐 남자냐? 그 순간 그부들이 발을 굴러가며 여자요!를 외치며 와그르르 웃어댄다. 진짜 밉다.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여자도 있어. 밉다 미워. 못생겼다. 놀란 눈을 치켜뜨고 사방을 둘러보니 어느덧 산기슭에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이 서린 이내가 깔리며 검붉은 저녁놀로 하늘 뒷자락이 물들어간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그럼 금방 들은 소리는 뭐란 말인가? 가만히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니 돌돌돌 산개울이 말을 한다. 못생겼다 못생겼어. 미워 미워. 진짜 미워. 너무 못생겼다. 혹시 자신이 미친 것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도 시냇물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 번 이마를 때려가며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일제히 미워 미워를 연발하고 있다. 산바람 소리를 타고 박자를 맞춰가며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그 소리가 뚜렷하게 증해의 귓속을 파고든다. 아하, 이제 죽어야겠다. 사람이 아닌 산개울도 나를 보고 놀라서 이렇게 밉다고 외쳐대니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더 살아봐야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미운 기운을 전하는 자신의 존재가 이 땅 위를 불안하게 오염시키는 판이니 계속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 층에는 자살할 장소를 찾아서 두리번거렸다. 누가 묻어줄 리 없으니 우거진 나무숲 속에 나무 잎들로 가려질 그런 외진 곳을 찾아 눈길을 던졌다. 너무 가파른 산 기슭이라 산속은 금세 어두움이 내려앉았다. 새까만 헝겊을 내려덮은 듯 불빛 한 점 없는 산속은 금음치랴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여기 이대로 있다가 해가 뜨면 내일 다시 죽을 자리를 찾아보기로 하고 그냥 너럭바위 위에 널브러져 누워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낮에 품어놓은 바 위에 열기는 점점 사그라지고 바위 특유의 한기가 증해의 몸을 저리게 한다. 게다가 밤새 밉다고 외쳐대는 개울물 소리에 거의 미칠 지경이다. 산 개울에 밉다는 소리와 차가워진 바위의 냉기가 고집스럽게 뼛속을 후벼 파고들더니 결국 어머니의 매섭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어
괴로운 증에는 죽을 힘을 다해 버둥거렸다. 여기 이 난관을 빠져나갈 유일한 길은 뚝딱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야 한다. 그 줄을 잡고 미움덩어리 몸이 위로 불끈 치솟는 길만이 살 길이 된다. 하늘에서 휘익 주르륵 내려질 동아줄을 기다리며 간절히 밤하늘을 응시하다가 새벽동이 틀 무렵 그녀는 살짝 잠이 들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봐요. 여기서 밤을 새웠단 말이요? 독사들과 산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세상에 어쩌다고 겁도 없이 처녀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잠에 절은 눈으로 올려다보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증애를 내려다보며 혀를 찬다. 두꺼비처럼 생긴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노인은 한참 그녀를 눈이 빠지도록 노려보더니 아직 어린 나이에 우여곡절이 많은 모양이라고 중얼대며 혀를 찬다. 독사들이 절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콱 죽어버리게. 순간 역사 시간에 클레오파트라가 침상에 코브라를 넣어 물게 하여 자살했다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고 쿡쿡 웃었다. 저런, 죽으려고 여기로 온 모양이군 그래. 그렇다고 증애는 머리를 크게 주걱거렸다. 어서 일어나요. 우리 집에 가서 아침이나 함께 먹읍시다. 할머니는 증애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워이워이 앞장서서 걷는다. 증애는 한참 멍청이 누워서 휘뿌연 빛이 스며드는 동력 하늘자락을 흘겨보다가 강한 자력에 끌리듯 할머니 뒤를 쫓기 시작했다. 노인의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는지 거의 직각에 가깝도록 깎아지른 산비탈을 암사슴처럼 재빠르게 기어오르고 있다. 증애도 그 뒤를 풀뿌리와 나무뿌리를 움켜 잡아가며 따라붙었다. 산, 중턱, 나무숲에 가려진 작은 암자에 엉성한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로 뚫린 오솔길가에는 벽과에 속하는 실록이 한창인 사사가 무릎 밑까지 자라올랐다. 사사는 대나무 잎사귀 모양이지만 대나무처럼 줄기가 고추 자라질 않고 땅으로 기어 퍼져서 뿌리를 받고 있는 통에 흙이 보이질 않는다. 사사로 뒤덮인 오솔길을 돌아서니 아치형 잎을 넌출하게 늘어뜨린 맹문동이 비좁을 정도로 쫙 깔려있다. 그 뿌리 덩이를 캐서 차로 다려 먹으면 좋을성 싶었다. 증애는 위를 보지 않고 마냥 땅만 내려다보며 걸어다닌 탓인지 이런 것들과 오히려 더 친숙했다. 암자 입구의 그늘진 곳에 옥비녀 꽃과 비비추가 탐스럽다. 노인은 그리로 들어가더니 부엌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녀가 들어올 것을 확신하는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증애는 골인하듯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 나이에 무슨 일로 죽으려고 얘까지 왔나? 증애의 입에서 말이 술술 터져나온다. 이 세상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저를 미워하다 못해 이제 죽으라고 마구 저주해요. 산 개울물까지 밤새워 나를 향해 밉다고 어서 꺼지라고 외쳐대니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산개울도 처녀를 미워한다고? 네, 사람들 틈에 끼어 살 때는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생명체만 절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산속에 오니 절 미워하는 것이 더 늘어났어요.
아마 오늘 죄가 나가면 나무들도 산새들까지 압세해서 너 정말 밉다고 미워한다고 저주하고 수군거릴 겁니다. 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버려진 개털이라고요. 노인은 기이한 눈길을 증애에게 던지며 산나물과 장아찌만 놓인 둥근 밥상을 방에 들여놓고 마주보고 앉았다. 전기도 안 들어와 호롱불을 켜고 물도 직접 개울물을 먹으면서 사는 깊은 산중 암자에서 증애는 어디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할머니 옆에서 자고 먹고 개울에 내려가 씻고 산속을 바라보고 나무 우둠지 사이로 하늘의 변화를 바라보며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암자의 한 가운데 만든 제단에서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 혼자 앉아 열심히 기도를 했다. 열흘이 지나자 할머니가 증애를 불러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언제 죽을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제가 죽으면 할머니가 그 몸으로 뚱보인 저를 어디에 묻어줄까 걱정이 되네요. 죽을 날을 5년 뒤로 미루면 어떨까? 5년이나 여기서 저보고 지내라고요? 지금부터 5년 동안 진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지금 말해봐. 증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따발총으로 뱉어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론 나무나 구름이나 개울까지 심지어 매미와 버러지까지 전부 저를 사랑해 주었으면 해요. 이런 증애를 노인은 한참 쳐다보다가 알겠다고 머리를 주걱거렸다. 그렇게 해주지. 이젠 증애가 놀라서 의아한 눈으로 노인을 보면서 이상한 웃음을 입가에 흘렸다. 산에 사는 할머니까지 그녀를 가지고 노는 모양이란 생각에 울컥 화가 치밀었다. 소원대로 해주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 요 밑에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5년을 지내보라고. 거기 가면 치매에 걸려 길거리에 버려진 노인들만 30명 정도 살고 있어. 이왕 죽어 썩어 흙이 돼버릴 처녀 몸을 저들을 위해 일한다는 조건이야. 저보고 치매 노인들을 돌보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게 오면 내가 처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낼 터이니 그리 알아요. 할머니,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어김없이 전부 저를 좋아하게 만들겠단 말이지요. 심지어 나무도 산개울 매미 짐승들까지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머리를 크게 주걱거렸다. 이왕 죽어 땅에 묻혀 흙이 될 몸이 아닌가? 지금 처녀는 기운이 펄펄 나는 젊음이 있어. 그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몽땅 바치고 내게 와서 죽어. 요 위 명당에 내가 묻히려고 정해놓은 무덤 자리에 처녀를 묻어줄 터이니 5년간 생명을 한번 연장해보지 그래. 돌아서서 하산하는 그녀를 향해 노인은 큰 목소리로 외친다.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증애는 죽음을 5년 연장하고 노인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일러준 주소지에 있는 무료 양로원으로 갔다. 여기서도 분명 치매에 걸렸다지만 그들도 증애를 모두 저주하고 미워할 것이 자명하지만 5년만 참고 지내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줄 몸으로 바꿔준다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변신시켜준단 말인가? 아마도 그녀의 제일 단점인
납대대하게 벌렁거리는 코를 오뚝 세워줄 것이고 턱뼈도 깎아주고 눈 수술도 해서 미인으로 만들어줄 거란 말인가? 치과에 가서 이도 고르게 하고 입술도 성형수술할 수 있다는 뜻일까? 암자에 살면서도 할머니는 숨겨놓은 돈이 많은 모양이다. 이 모두를 성형해 주려면 엄청난 수술비가 들 터인데 이왕 죽어 땅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을 위해 딱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노인의 말에 증에는 한 번 순응하고 그 다음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죽기로 했다. 산, 기슭,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조립식 1층 양로원은 일자로 지어놓은 볼품없는 양옥이었다. 근처에 위치한 제법 큰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 양로원에는 일주일에 2번씩 교인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 노인들 목욕과 빨래는 거의 저들이 해준다. 증애가 노인이 준 소개장을 내미니 바로 부엌으로 보내더니 나중에는 힘이 센 그녀의 모습을 보고 원장이 직접 치매 노인들을 돌보도록 배치했다. 매일 똥을 싸서 벽에 문지르고 입에 넣고 먹는 순이 할머니는 눈, 코, 뜰 새 없이 증애를 부르고 야단이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 탓일까? 아니면 증애가 앉을 시간도 없이 바쁜 탓일까? 그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소리가 차츰 사라지고 그걸 인지할 여유도 없었다. 어린아이로 돌아간 노인들은 증애가 엄마라도 되는 듯 칭얼대기도 하고 울레줄레 따라다녀서 증애는 마치 골목대장이 된 기분이었다. 30명이나 되는 노인들은 모두가 손이 가야 하는 철부지들이다. 똥을 싸고 뭉그적거리고 이불과 방바닥에 오줌을 줄줄 싸놓고 그걸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마구 먹어서 얼굴을 온통 똥오줌으로 안갱이를 그리고 토하는 바람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죽어 땅속에서 흙이 될 몸, 부서져라 증에는 저들을 위해 눈을 뜨면 돌봐주고 졸리면 저들 옆에 쓰러져 잠이 들고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일을 하니 원장은 증애를 보물처럼 여겨서 시내에 나갈 적마다 옷을 사다 주고 살짝 맛난 간식도 사다가 몰래 원장실로 불러 먹이기도 했다. 이런 대우를 생전 받아본 적이 없는 증애는 기분이 무척 좋았고 우쭐했다. 고등학교를 나왔고 일도 잘하니 인터넷 강의도 듣고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받는 것이 좋겠어. 내가 전부 비용을 댈 터이니 일주일에 이틀씩 공부하도록 기회를 주겠어요. 이런 귀한 보물은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러니 거절하지 말아요. 역시 암자 할머니 영역이 있어. 이런 보물을 알아보고 보냈으니. 증애는 눈코 뜰 새 없이 노인들 돌보면서 공부하여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받았다. 어느새 5년이 흘러 25세 생일에 암자에 들렀다. 여전히 노인은 그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직도 죽어 땅에 묻히고 싶은가? 증애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녀는 의미 있는 미소를 흘리면서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주었다. 자, 이제 처녀가 원하는 대로 되었어.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처녀를 좋아하고 사랑해 줄 거야.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도, 나무도 산 개울도 모두 처녀를 사랑한다고 외칠 테니 제일 먼저 어머니를 만나봐요. 어머니를 만난 뒤에도 죽고 싶으면 다시 내게 와도 늦지 않아. 문득 그녀를 죽을 만큼 미워했던 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눈초리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제가 어머니를 만나보고 여기 다시 올게요. 아무 때나 내 도움이 필요하면 여길 다시 와. 죽을 준비가 되었으면 말이야. 증애는 할머니 앞에 큰절을 올리고 암자를 빠져나왔다. 5년 전 그녀를 향해 죽으라고 밉다고 외쳐대던 산개울의 너럭바위 위에 다리도 실겸 앉았다. 산바람이 산들산들 실어오는 시원한 기운을 만끽하며 물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산개울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쁘다 이뻐. 참 예쁘다.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놀란 증애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개울물은 소리를 내면서 사랑해를 외치면서 박자를 맞춰 춤을 추듯 산속의 정막을 깨면서 졸졸 흘러간다. 한여름이라 기청이 찢어질 정도로 울어대는 매미 소리도 가만히 정신을 쏟고 들어보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증애는 아무래도 이 산이 이상한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만약 도시에 나가 만난 어머니가 자글자글 미워하는 말만 뱉어내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하면 다시 이 산으로 들어올 마음을 먹고 산을 내려갔다. 어머니의 미움과 저주를 견딜 수 없으면 돌아올 곳이 있다는 듬직함이 그녀의 마음을 여유있고 느슨하게 했다. 5년 전 떠났던 어머니의 집 앞에 서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머니의 저주와 미움의 소리가 별것 아니게 우습게 다가왔다.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니가 신발을 질질 끌면서 나와 문을 열었다. 증애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우뚝 서 있다가 그녀를 와락 가슴에 껴안고 등을 토닥이는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 증애는 떨떠름했다. 어딜 갔다 이제 왔니? 어서 들어가자.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라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목소리에 증애는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잠시 쇼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암자 할머니가 마술이라도 부려 어머니의 마음밭을 바꿔놓은 것일까? 증애는 믿지 못할 정도로 변한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행동에 어색한 몸짓을 하면서 자신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거긴 모두 새 가구로 바꿔놓았고 옷장엔 감나가는 옷들이 잔뜩 걸려 있었다. 이게 꿈을 꾸는 것일까? 증애는 머무적거리면서 뺨을 꼬집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기도 했다. 미혼모로 버려두고 떠났던 아버지가 혹시 나타나서 그녀를 찾아온 곳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얼핏 스치기도 했다. 내가 돌아올 것을 알고 날마다 기다리느라 이사도 가지 못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야.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찌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서 화사해 보였다. 거실 가구가 고풍스럽고 감나가는 것들로 바뀌어 눈부신 치장을 했고 커튼은 이중으로 화사했다. 여보, 우리 증애가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안방을 향해 소리친다.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서 있는 증애의 손을 어머니가 잡아 끌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모녀를 찾아다니느라고 무척 고생했단다. 내가 유일한 그 사람의 핏줄이라나? 우당탕. 안방문이 열리고
증애의 얼굴을 빼박은 중년 남자가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뛰어나와 딸을 가슴에 안았다.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 그녀가 안긴 아빠라는 사람의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직도 그대로 문을 열고 있는 가게에 들어가니 주인이 반가워하면서 손을 잡고 흔든다. 처녀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대단해. 동네 가난한 사람들 돌보기도 하고 노인정에 운동기구랑 안마의자도 들여놓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사다 놓아서 모두 칭찬이 자자하다고. 증애는 입이 닳도록 칭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덤덤히 웃기만 했다. 18살의 미혼모로 그녀를 낳아 기르면서 찌들었던 가정에 봄날이 온 모양이다. 이웃집 강아지도 그 전에는 꼬리를 꽁무니에 사려놓고 증애를 피했는데 지금은 꼬리를 흔들면서 졸졸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해서 고등학교 등교 시에 아침마다 스치고 지나갔던 남학생 집을 일부러 그 시간대에 지나가니 이젠 의젓한 청년으로 변한 그 남학생이 얼른 다가와 증애의 손을 잡고 흔든다. 얼마나 기다렸다고. 소리 흔적 없이 사라져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이 시간대에 여기 나와서 서성거렸어. 우리 시내 무지개 다방에서 만나자. 증애는 정말 얼떨떨했다. 아무래도 암자 할머니의 신통력이 발동해서 보는 사람마다 증애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모양이다. 청년이 말한 무지개란 말에 아침 햇살이 퍼지는 동력 하늘을 바라보았다. 착각일까 아니면 환시일까. 아침 해가 얼굴을 구름 사이로 내밀면서 무지개색 구름 기둥들이 화사하게 일어서서 증애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증애를 사랑하는지. 주위의 청년들이 증애를 사랑한다며 줄을 설 정도로 귀찮게 다가와서 그들을 피해 몸을 숨기느라고 바빴다. 동창회에 나가니 친구들이 모두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다가와 껴안아주고 사랑이 펑펑 넘쳐나서 활짝 웃으며 증애를 반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담이 될 정도로 모두 증애를 사랑하니 차츰차츰 그런 일상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쏟아지는 사랑의 비가 폭우로 변해서 익사할 지경이라 허우적이게 되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포장마차에 들어가도 주인이 반기면서 떡볶이나 순대, 심지어 튀김까지 마구 더 주면서 먹으라고 권하며 사랑을 베푸니 그것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버거웠다. 마치 자신이 꿀을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뒤집어 쓴 존재거나 모든 사람들을 흘리는 향수를 전신에 뿌린 기분이다. 자잘한 벌레들까지 그녀를 향해 돌진해서 다가와 들러붙는다. 이젠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지겨워서 차라리 미움을 받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다. 미움의 자리에선 고독이라는 공간이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사랑받음이 미움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 증애는 다시 산속 암자로 할머니를 찾아 올라가고 있었다. 그동안 완전히 잊혔던 동화줄이 다시 기다려지고 뚝딱 순간적으로 이 지상을 떠나고 싶었다. 5년 전 앉았던 산 개울과
너럭바위에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본다. 사랑받는 것도 미움 받는 것만큼 힘들다면 뭐라 하실까?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게 해달라고 할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다. 산 개울물이 증해의 기에 그냥 돌돌돌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다.